안녕하세요. 일하자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일하자TV가 항상 헷갈리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상시 근로자 상정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기준이 왜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명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의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 근로 등이 있더라도 평소와 동일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세 번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해고 절차적 측면에서 서면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에 있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운영하시길 원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님들이 많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 5인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시 5인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두 번째,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취업 규칙이 정하는 대로 따르며 관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경우 동거 친족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 친족을 근로자로 인정하려면 사업주가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기록 등 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계산에 문제가 없으나 변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상시 5인을 계산해야 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개월 동안 각각의 날에 일을 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고 이를 사업자의 가동일수인 사업장의 영업날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명씩 5일을 일하였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산정 방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넘더라도 가동일수 중 5명 이상인 일수가 50%를 넘지 않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반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더라도 가정일수 중 5인 이상인 일수가 50%를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산정 방법으로 계산 후 위의 조건 또 확인해야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11월 한 달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시 1번의 표를 보시면 1개월간 연 인원수는 총 106명이고 가정일수는 25일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4.24명이며 가동일수 동안 5인 미만인 날이 16일이고 5인 이상인 날이 9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시 2는 어떨까요? 예시 2번의 표를 보시면 1개월간 연 인원수는 총 102명이고 가동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4.08명입니다. 하지만 가동일수 동안 5인 미만인 날이 11일이고 5인 이상인 날이 14일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3번의 표를 보시면 1개월간 연 인원수는 총 129명이고 가동일수 25일을 상시 근로자로 산정하면 5.16명이지만 가동일수 동안 5인 미만인 날이 13일이고 5인 이상인 날이 12일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계산 결과는 5.16명이나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의 문을 연 날의 절반 이상이 1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은 다음 기회에 각각의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QR코드를 찍고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들어오세요. 링크는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 채널 일하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